답배부터 해봅시다. 자, 3번이에요. 자, 10에 n이 10초가 100 미만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루트 24n이 자연수여야 돼요.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자주 봤는데 이건 중학교 1학년 때도 아마 봤을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식이었냐면은 24n이 여기를 양변을 제곱해 볼까? 제곱하면은 여기는 24n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될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나를 중1 때는 이걸 좀 편하게 뭐 제곱수 이런 식으로 불렀죠. 괜찮아요? 여러분 제곱수의 특징이 뭐였죠?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한번 배웠다. 소인수분해를 쫙 했을 때 소인수분해한 그 지수들이 죄다 짝수여야 되더라. 이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24를 소인수분해 해주면은 2의 제곱 곱하기 3,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n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가 제곱수가 되려면 n이 2랑 3을 각각 그 지수를 짝수로 만들게 하나씩은 있어야 되겠죠. 괜찮나요? 그치? 자, 그래서 n은 최소 뭐가 필요하냐? 2랑 3이 하나는 필요하더라.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요거 n 자체가 하나의 제곱, 또 다른 제곱수가 이렇게 같이 포함이 돼 있다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중학교 1학년 때도 해봤던 거예요. 기억이 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n이 가능한 숫자는 6 곱하기 1의 제곱, 6 곱하기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질 건데 여러분 6 곱하기 1의 제곱이 들어갈까요? 얘는 정확히 6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서 안 될 거예요. 괜찮나요? 그렇지? 이런 것도 좀 깔끔하게 고려해 주셔야 되고 쭉 해서 어쨌든 100 미만 두 자릿수여야 되더라. 그러면 6 곱하기 4의 제곱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까? 별로 없네. 6 곱하기 3의 제곱, 6 곱하기 4의 제곱, 6 곱하기 5의 제곱 뭐 이렇게 될 건데 각각의 식을 계산을 해주면은 6 곱하기 2의 제곱이 24, 6 곱하기 3의 제곱이 54, 그 다음에 6 곱하기 4의 제곱이 96 이렇게 6 곱하기 5의 제곱은 150 이렇게 될 테니까 우리가 가능한 거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겠다. 괜찮나요? 그래서 이것들의 합을 구해줘라 라고 하면은 120에다 174 하고 나오게 되겠죠.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이거는 중학교 때도 중1 때도 배운 적이 있다. 제곱수가 되는 조건. 요거를 그냥 무리수로 살짝 바꾸는 것 뿐이에요. 자, 다음에 7번입니다. x가 루트 7 플러스 루트 5분의 1. 그 다음에 y가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아이고, 7이 먼저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분모분자에 뭘 곱해줘야 되느냐? 얘를 유리화하려면 분모분자에 부호를 바꾼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5를 y쪽은 루트 7 플러스 루트 5를 곱해줘야 되겠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x쪽은 어떻게 되느냐? 분자는 별로 1 곱하기니까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건 너무나 확실한데 분모가 어떻게 되니까 요거 곱하는 게 서로 합차공식꼴이죠. 괜찮아요? 합차공식꼴이면 a제곱 빼기 b제곱이 되니까 a의 제곱 루트 7의 제곱 빼기 b의 제곱 루트 5의 제곱 이렇게 되어서 2분의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다.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계산해주면은 여기도 계산과정 생략하고 2분의 루트 7 플러스 루트 5다. 여기까지 나올 겁니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x랑 y를 조금 더 간단하게 했어요. 자, 그런다면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주어진 식이 뭐냐 하고 보면은 2x 제곱 y 플러스 2xy 제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가 k니까 요거에서 k하고 우리가 구해낸 게 마지막에 k의 제곱이니까. 자,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공통된 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바로 이거 x랑 y를 바로 집어넣으면 너무 어려워질 거야. 그쵸? 요 식을 조금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해주면 좋을까? 여기 두 항에서 공통된, 마치 인수분해하듯이. 괜찮나요? 뭐가 공통되어 있냐고 묻는다면 2xy가 공통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묶어주면은 x 플러스 y 이렇게 남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우리 이렇게 공통 부분으로 묶는 거는 많이 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x 곱하기 y, 그러니까 이제서야 여기다가 식을 집어넣으면 조금 편할 거다 이거지. 2 곱하기 이 x는 루트 7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지? 소리. 그 다음에 y는 2분의 루트 7 플러스 루트 5. 그
다음에 여기서는 2분의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2분의 루트 7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여기부터 계산해주면 2 하나 없어지고 2분의 얘네 둘이 곱하면 또 똑같이 합차 공식이죠? 그래서 여기도 2분의 2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 둘이 더하면 루트 5가 이렇게 사라질 거고 둘이 더해서 2분의 2 루트 7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여긴 1이 될 거 여기도 없어져서 결국 남는 거는 루트 7만 남게 되겠다. 괜찮나요? 즉 우리는 K가 루트 7인 걸 알았으니까 K의 K 제곱을 구해야 되면 7 하고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자, 다음에 14번 한번 가보자. 자, 14번 저 3x-2 3x-2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플러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2에 y 플러스 2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에서 전개를 한 다음에 xy의 개수, x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그냥 뭐 원래 따로따로 이제 분리를 해도 되고 뭐 자기 자유예요. 다 전개하면은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는데 뭐 쓸데없는 예를 들어 x 제곱의 개수 뭐 이런 것도 구할 수는 있겠죠? 그렇긴 한데 일단 요거 엄청 복잡하다니까 다 한번 해봅시다. 얘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3x 제곱 이렇게 곱하면 3xy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x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y 뒤에는 2y 플러스 4x 이제 동규항들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x 제곱 저는 이렇게 썼다고 표현을 하고 미리 지워놔요. 왜냐 이런 게 지금은 좀 그나마 덜한데 고등학교 가면은 요거 식이 좀 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안 헷갈리게 하려면 이렇게 여기 밑에다 쓴 다음에 위에는 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우는 걸 저는 좀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3xy 이것도 썼다 이렇게 지우고 자 2x 여기 2x랑 4x 둘이 써서 그러니까 몇 x가 된 거야? 6x 그 다음에 여기 2y랑 플러스 2y 요거 하면은 그냥 없어지겠죠. 괜찮나요? 이렇게 우리는 다 구했다라고 해서 xy의 개수 a는 3 하고 나올 것이고 x의 개수는 6 하고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a-b의 값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나중에 조금 더 익숙해지면은 이럴 수도 있어요. xy의 개수를 구하니까 여기서 xy가 있을 만한 항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xy가 된 여러분 잠깐만 한번 봐주세요. 이 문제를 지금 저는 이게 이렇게 항이 많지가 않아서 그냥 빠르게 풀어서 이게 다 전개를 했는데 여기서 이럴 수 있어요. a가 xy 항의 개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 전체 계산에서 xy가 나올 법한 항이 어디 있느냐 이것만 찾아주면 되죠. 뭐만 찾으면 되냐? 3x랑 y 이거 말고는 없단 말이야. 괜찮아? 그래서 요걸 가지고 바로 얘가 3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x항은 좀 많다. x항은 일일이 좀 찾아줘야 되겠죠. 괜찮아요? x항은 뭐 이렇게도 가면 돼요. 여기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x 이렇게도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뒤에 여기 이렇게도 있을 거고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필요한 것만 딱딱 찾아줄 수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 여러분이 내신 대비하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도 좀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그냥 내가 계산을 다 한번 한 거고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다. 자, 다음에 16번입니다. 자, 16번에서 a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죠? b 플러스 1의 완전제곱인데 이렇게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건 무슨 꼴이냐라고 합차 공식이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합차 공식인데 이제 이 괄호를 좀 쓰는 게 안 익숙한 친구들은 요거를 치환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b 플러스 1을 저는 뭐 대문자 b 이렇게 한번 치환해 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a 제곱 빼기 b 대문자 b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근해공식 합차 공식 적용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죠. a 더하기 대문자 b, a 빼기 대문자 b 이렇게 괜찮나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는 건데 집어넣을 때 여러분 항상 괄호가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괄호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조금 편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더하는 거는 여기를 이제 중괄호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a 더하기 b 플러스 1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a 빼기 괄호 b 플러스 1 이런 식이 되겠다.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는 뭐 딱히 거릴 게 없으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되겠다. 괜찮나요?
오케이? 처음에 잘 안 되는 친구들, 처음에는 지금 중학교 때는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해보고 되고, 여러분이 나중에 고등학교 거 배울 때는 바로 여기서 이렇게 점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처음에는 잘 안 되면 이렇게 치환해주는 연습 좀 해봅시다. 자, 다음에 17번이에요. 17번에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의 한 근이 x는 알파라고 나왔습니다. 이때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 곱하기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이거를 구해보라 라고 했어요. 자,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x가 알파가 여기에 한 근이니까 여기다가 알파를 직접 집어넣으면 되죠. 즉 여기서 뭐가 성립하느냐?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1이 0이다 이런 식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런데 이걸 보면은 이 문제에서 답 중에 하나를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죠. a 제곱 마이너스 4a가 몇이라는 거예요. 1만 반대편을 옮겨주면은 얘가 1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괜찮나요? 그치?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을 어떻게 구할까? 인데 이 식을 한번 알파로 나누어 보자. 그러면은 알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 0이다 이런 식이 성립하겠네요. 괜찮아요?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모양을 찾고 싶으면 4만 넘어가면 되겠다. 얘가 4 이렇게 나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곱해서 4 하고 나오게 되겠다. 괜찮나요? 이런 거 알파로 나누어 본다. 이런 아이디어랑 알파를 대입해 본다. 이 아이디어 두 개. 이거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쪼라락 점프를 해서 32번으로 가볼게요. 자, 32번. x가 14.48이고 그 다음에 y가 2.24다라고 되어 있을 때 이때 2x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4y 제곱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일단 얘를 인수 여기다가 바로 여기다 14.48의 제곱 곱하기 2하고 둘이 곱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머리가 털리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좀 간단히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식을 간단히 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 간단히 하려면은 인수분해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간단히 한다라는 말은 앞으로 인수분해를 한다는 것과 거의 같은 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세 항에 걸쳐서 모두 공통되어 있는 게 무엇이냐? 2가 공통이 되어 있다. 그래서 묶어주면 xy 마이너스 2y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는 여러분이 많이 봤던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한쪽에 여기 x 이렇게 하고 곱해서 2y가 되는 거는 2y랑 y 이렇게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자, 그럼 여기를 어떻게 묶어줘야 마이너스 xy가 나오겠냐?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플러스 xy 마이너스 2xy 이렇게 되어서 마이너스 xy가 나오겠다. 괜찮나요? 오케이? 여기 그 상수항 쪽에 문자가 있다고 해서 너무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얘 인수분해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 2 곱하기 x 마이너스 2y x 플러스 y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치? 이런 다음에 이제 숫자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 곱하기 14.48에서 빼기 2 곱하기 2.24 그 다음에 여기는 14.48 더하기 2.2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 2.24 곱하기 2 하면 4.48이죠? 그래서 여기는 2 곱하기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둘이 더해주면은 16.72 하고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부터 계산해주면은 167.2가 되고 걔를 2배 하니까 몇이냐? 334.4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는 게 훨씬 편할 것이다. 네, 인수분해하는 요거를 연습해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 쓰셨나요? 지울게요. 자, 다음에 쭉 넘어가서 51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51번이에요. 자, 자리가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일정강으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총 공연장의 좌석의 개수는 120개래요. 자, 그런데 가로줄의 개수는 가로줄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하나하나를 의자가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있는데 이런 식으로 끝까지 이렇게 쭉 해서 직사각형 모양이 이렇게 있겠죠. 뭐 이렇게 그림을 좀 생략하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가로줄의 개수, 그러니까 가로줄의 개수죠. 이런 것들이 가로줄의 개수는 세로줄의 개수보다 2배보다 하나만큼 작다. 자, 그러면 세로줄의 개수를 우리가 x라고 둬볼까요? 세로줄 이렇게 한 개, 두 개 이렇게 총 x개가 있다고 치면은 가로줄의 개수는 그거의 2배보다 1만큼 작다. 2x-1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괜찮나요? 그러면 우리는 총 공연장 의자의 개수는 얘네 둘을 곱하면 될 겁니다. 그런 것이 몇 개 있다고? 120개 있다네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얘를 전개를 해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0은 0이다.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네요. 괜찮아요? 그치? 자,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2x제곱이니까 한쪽에는 2x 한쪽에는 x 이렇게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럼 120을 어떻게 잘 잘라서 마이너스 1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20하고 6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10이랑 12 안 되겠고 24랑 5 이렇게 해도 안 되겠고 다른 게 있나? 막 이렇게 해보는 거죠. 여기서 말도 안 되겠지만 10이랑 12 뭐 이런 식으로 해봤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24, 10이니까 뭘 해도 안 돼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가야 됩니다. 뭐가 있을까? 해보면은 8이랑 15가 있겠네요. 8이 여기 있어야 돼. 8이랑 15, 8 곱하기 15가 120이니까요.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요렇게 곱하면은 16, 요렇게 곱하면 15x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붙으면은 인수분해가 되겠다. 괜찮습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이 한 번에 못 찾아요. 저도 지금 한 번에 못 찾았잖아요. 그치? 이런 거는 반복해서 찾아야 되는. 당연히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라도 해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건 알지만은 1, 120부터. 그치? 당연히 이건 말도 안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2, 60 이렇게 돼보고 3, 40 이렇게 돼보고 4, 30 이런 식으로 그냥 쭉 해보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당연히 솔직히 말하면 여기 한 3, 40, 4, 30도부터 이건 말이 안 되겠지 하고서 이렇게 쭉 가보는 거죠. 괜찮아요? 그치? 그러면은 결국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저는 이렇게 합니다. 120을 여러분이 소인수분해를 해봐야 돼. 자, 120을 어떻게 소인수분해합니까? 얘는 잠깐만 12 곱하기 저는 이렇게 나누거든요. 12 곱하기 10이니까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고 10은 2 곱하기 5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눌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잘 쪼개는 거지. 그치? 그래서 뭐 저는 여기 3, 5가 보이니까 3, 5, 15 3, 5는 15고 나머지가 8이니까 8, 15, 되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머릿속에서 암산으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이 인수분해 문제를 단순 계산 문제를 엄청나게 풀어봐야 되는 이유가 사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저만 해도요. 저도 이제 중학교 3학년 수학이랑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처음 배울 때 그게 저도 중학생 때였다고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이런 걸 느끼고 어땠냐면은 그냥 집 앞에 문제집 하는 서점 있잖아요. 그런 데 가가지고 문제집을 막 보면서 이런 계산 문제만 드립다 있는 한 페이지에 거의 막 이런 계산 문제만 4, 50문제씩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이만큼 있는 문제를 제가 그냥 사가지고 그것만 드립다 풀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계산 속도가 빨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계산 속도가 빠르다는 게 꽤나 여러분한테 장점으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시험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하지만 빨랐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정확하면서 빨라야 중요한 거잖아. 그치? 이런 거를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필요성을 좀 느끼고 이런 거를 좀 연습을 좀 더 하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자, 접소리는 됐고 어쨌든 8이랑 15 이렇게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 되느냐? 2x 플러스 15 x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될 겁니다. x가 마이너스 2분의 15 또는 x는 8 이렇게 나오는데 당연히 얘는 말도 안 되겠죠. 당연히 x의 그 줄의 개수니까 0보다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도 안 되고 x는 8 세로줄의 개수가 8이고 그럼 가로줄의 개수는 몇이냐? 가로줄의 개수는 여기서는 15가 나오게 되겠다. 네, 괜찮나요? 자, 다음에 60번. 60번 2x제곱 마이너스 7xy 플러스 6y 제곱이 x 플러스 ay 그 다음에 2x 플러스 by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인수분해를 하라고 해요. 한쪽이 x, 한쪽이 2x. 요거는 2x 제곱이니까 너무 당연할 거예요. 그쵸? 그럼 어떻게 잘 해야 마이너스 7xy를 나오겠냐? 여기에 저는 3x, 3y라고 해야지. 3y, 2y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2y, 3y 이렇게 하면은 3xy 이렇게 하면 4xy라서 둘이 모두 빼주면 될 거니까요. 괜찮나요? 이런 게 좀 빨리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얘는 x-2y 2x-3y 이렇게 할 수 있어서 a는 마이너스 2고 b는 마이너스 3이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 따라서 a-b의 값은 1이더라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어때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너무 쉬워 보이는데 당연히 처음에 여러분들은 여기를 2y, 3y 이걸 못 해가지고 그냥 처음에 y, uy 이런 식으로 계속 시행착오를 겪을 겁니다. 그치? 그거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냥 해보면 돼. 다만 처음에는 10개 시도하는 게 이런 게 많이 쌓이면 5개로 줄 거고 그렇게 5개 시도하는 게 2번, 한 번만에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그냥 저는 어떠냐면 요걸 쓰는 순간부터 머릿속에서 여기 플러스 uy를 가지고 쪼개는 그걸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지? 하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천재여가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런 거 그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이런 사람은 요거 문제를 쓰는 순간부터 그게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내 옆에서 보면은 와 하자마자 바로 답이 나오네? 뭐 이런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도 근데 그게 어려운 경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예를 들면 한 몇백 문제, 몇천 문제 훈련해보면 충분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계산 문제 몇백 문제 푸는 거는 솔직히 까먹면서 하루 날 잡으면 돼요. 물론 그 하루 날 잡는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건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도 그걸 하셔야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게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수학에서도 되게 중요하니까요. 제가 계속 강조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69번 가봅시다. 자, x-y가 5, xy가 5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x-y랑 xy를 가지고 얘네 둘이 여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포함된 무언가 식을 알 수가 있죠. 그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요걸 가지고 일단 장난을 쳐봅시다. x제곱이랑 y제곱이 있으면 여기를 완전 제곱을 좀 해봐야 될 거예요. 그치? 그러면은 요건 우리가 공식이니까 다 외우고 있다. x-y의 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이 5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이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를 좀 순서를 바꿔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가 25구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xy도 알고 있다 이겁니다. xy도 집어넣어주면은 여기 2 곱하기 5 한 것이 25더라. 따라서 우리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35더라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또는 이렇게 바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이런 방식도 있을 거예요. 어떤 방식도 있냐? 얘가 이거 우리가 이 변형 공식을 알고 있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에서 2xy를 빼기도 하고 괜찮아요. 이런 것도 있고 물론 여기서는 쓸모가 없는데 x-y의 제곱에서 플러스 2xy를 하는구나. 요거를 쓰는 거죠. 괜찮나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 5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5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 둘 다 할 수 있으면 참 좋아요. 사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쪽으로 좀 가시면 더 좋고요. 변형 공식도 외워두셔야 되겠다. 자, 다음에 76번입니다. 마이너스 루트 3 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의 유리화를 해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요 요거는 취향 차이일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거 분모 유리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에서 분모 분자에 뭘 곱해줘야 돼? 분모의 부호를 바꾼, 무리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을 분모 분자에 같이 곱해줘야 할 겁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밑에를 계산해보면 여기는 뭐 이게 합차 공식이 되죠? 분모가 합차가 되어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요거 분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될 거면 1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분모부터 한번 계산을 해주면 분모는 몇이 될 거다? 1에 1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근데 여기 계산이 조금 어려운데 뭐 지금은 그냥 할 거 없이 그냥 그 고지고대로 계산해 줍시다.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루트 3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도 플러스 루트 3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이 되어서 다시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2 루트 3 하면 다 각각 마이너스 2로 나눌 수 있죠? 따라서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도 있고요. 근데 이거 저는 사실 제가 평소 계산할 때 이렇게 하냐 하면 꼭 이렇진 않아요. 약간 저는 제 특성이긴 한데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저는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숫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미리 꺼냅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 분모에서 여기를 마이너스 1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3 이런 식이 되겠다.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를 앞으로 미리 꺼내둡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전체 1 플러스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꺼내둬요.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유리화를 하는 거예요. 사실 똑같아요. 뭐 요거랑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루트 3 1 마이너스 루트 3을 분모 분자 이렇게 곱해주면은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여기는 1 마이너스 루트 3의 완전 제곱 이렇게 되겠다. 괜찮나요? 오케이. 근데 우리 a-b의 완전 제곱 공식 알고 있죠, 그치? 다시 한번 참고 삼아 적어주면은 a-b의 완전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 자, 여기에서 한번 써주면 마이너스 2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아이고, 내가 여기 앞에 하나 빼먹었다. 여기 마이너스를 빼먹었죠? 미안합니다.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빼먹었어요. 자, 여기 1 마이너스 루트 3의 전체 완전 제곱을 한번 써주면은 a 1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1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루트 3의 제곱 3 이런 식이 되겠다. 괜찮나요?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2분의 4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한 번씩 없어지고 그래서 2 마이너스 루트 3 뭐 이런 식이 되겠다. 뭐 저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저는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사람마다 풀이 방법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거는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취향. 자, 79번 x 제곱 마이너스 x 전체 제곱이 제곱에다가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라고 되어 있어요.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 뭐 뒤에 인수분해는 이제 마지막에 쓰면 되고. 자, 그러면 사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게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얘를 제곱하면 2차식을 제곱하면 뭐 4차식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4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건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기 좀 어려운데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치환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치환할 게 있어요 하면은 지금 당장은 안 보여요.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어려우냐? 그 치환할 거를 바로 안 보여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를 이제 주목을 해주시면 2로 묶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만 바꿔두면 사실 문제가 되게 쉬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x를 치환하는 문제겠구나. 그러니까 이 문제의 어려운 점은 요 부분을 보고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다 하고 치환 바꾸는 이 부분이 이제 이 문제의 어려운 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부터는 우리가 일사천리로 할 수가 있다. x제곱 마이너스 x를 치환을 하면은 대문자 a제곱 플러스 2 대문자 a 마이너스 15 얘는 인수분해가 너무나 쉽죠? 반대로 썼네.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a 3 5 이렇게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야 플러스 2a가 나오겠죠? 따라서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자, a를 다시 x제곱 마이너스 x로 돌려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렇게 되어 있겠다. 이게 문제에서 나온 x 문제에서는 얘가 이런 식으로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x 플러스 c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마이너스 3, C는 5 이렇게 되어 있고 B랑 C 위치는 바뀌어도 상관없고 그래서 우리는 요거 세 개를 모두 더해주면 답이 1 하고 나오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거는 여기를 보고 이렇게 하는 요 부분이 이 문제의 어려운 점이다. 치환할 부분을 하나 숨겨둔 거죠. 그치? 자, 이 84번 여러분 이거 별표 한번 쳐주세요. 이런 걸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더라. 7 마이너스 루트 7이랑 루트 28 이런 거를 이제 비교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일단 루트 28이 좀 간단하게 할 여지가 남아있죠? 그치? 간단하게 해줄 여지가 남아있으면은 여기를 일단 2 루트 7하고 바꿔줍니다. 괜찮아요? 그치?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어떤 두 수,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두 수 A, B의 대소 관계,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지 이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수를 일단 빼보면 됩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두 수를 일단 빼서 요게 0보다 크면은 얘가 0, A에서 B를 뺐는데 0보다 크더라. 그러면은 A가 B보다 더 큰 거고 그런 다음에 A가 A-B가 음수더라 하면은 B 쪽이 더 큰 거겠죠. 혹시 정확히 0이 나오더라 하면은 A랑 B랑 같은 거겠다.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그 생각을 잘 안 해보더라 이거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 두 식을 한번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7 마이너스 루트 7에서 빼기 2 루트 7을 뺀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자, 그러면은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은 7 마이너스 3 루트 7하고 간단하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나오는데 7이랑 3 루트 7은 도대체 어디가 더 큰가?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죠. 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인데 다 루트로 바꿔주는 거예요. 7은 뭐랑 같으냐? 루트 49랑 같습니다. 괜찮아요? 그치? 그 다음에 3 루트 7은 뭐랑 3 루트 7은 안에 3이 들어가면은 루트 63과 같아요. 괜찮아요? 따라서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49랑 63 중에 어디가 더 큽니까? 즉 우리는 당연히 루트 49랑 루트 63 중에 비교하면 루트 63 쪽이 더 클 거 아니야. 괜찮아요? 즉 3루트 7 쪽이 더 클 거고 따라서 얘는 음수더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을 뺐으니까 음수가 나오고 즉 이 루트 28 쪽이 더 크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사실 그리고 요거 대소관계에서 그러면 이걸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기 49랑 63이랑 대체 어디가 더 큰 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때 여기서 밑에 하나 더 추가되는 게 A, B의 대소를 비교할 때 A 빼기 B를 할 수도 있고요. 제곱해서 뺄 수도 있어요. A제곱과 A제곱 빼기 B제곱을 해서 얘가 0보다 크면 A가 B보다 더 큰 거고 이러면은 둘이 같이 0이면 둘이 같은 거고 음수면은 A가 B 쪽이 더 큰 거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A도 양수고 B도 양수일 때만 이런 게 가능하다. 그래서 요 내용까지 옆에다 추가로 적어주시면 더 좋겠다. 자,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나머지도 쭉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러면은 2번도 한번 가봅시다. 어딨냐? 2번. 여기는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96이에요. 얘랑 마이너스 6이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일단 간단하게 좀 해줄까? 루트 6은 더 이상 건들 게 없고 96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어떻게 되지? 4 곱하기 24니까 4로 하면 16. 4 루트 6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는 계산이 마이너스 3 루트 6이랑 마이너스 6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둘을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즉 여기를 계산해주면은 6 마이너스 3 루트 6 둘을 빼주는 셈입니다. 두 수를 뺐다고 생각을 하고, 자, 6 마이너스 3 루트 6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 둘은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냐? 6과 3 루트 6을 비교하는 거죠. 괜찮아요? 6은 루트 36과 같습니다. 그리고 3 루트 6은 루트 54와 같아요. 이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우리 무리수에서 맨날 했던 거니까. 그치? 둘 중에 뭐가 더 큽니까? 제곱해서 비교하면 당연히 54쪽이 더 클 거라서 이게 음수랄 겁니다. 그러면은 A 빼기 B를 한 계산 결과가 음수라는 거니까 B 쪽이 더 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때요? 괜찮습니까? 여기에서는 얘가 A고 얘가 B더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3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3번에서 루트 18 플러스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2 플러스 루트 27. 이런 게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런 거는 우리가 루트 18이 대충 몇이지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풀려요. 오케이? 자, 이것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보자. 자, 루트 18이랑 여기를 최대한 간단하게 합시다.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면은 A는 3 루트 2 얘는 3 루트 2 플러스 루트 3, B는 루트 2 플러스 3 루트 3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A 빼기 B를 계산을 해보는 거죠. 3 루트 2 플러스 루트 3에서 루트 2 다시 좀 깔끔하게 쓰자. 루트 2 플러스 3 루트 3을 쓰는 거 빼보자 라고 하면 요건 계산할 수 있죠. 계산해주면 2 루트 2 마이너스 몇이냐 2 루트 3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얘네 둘 사이는 뭐가 더 크냐? 결국 2 루트 2는 뭐랑 같아요? 2 루트 2는 루트 8과 같고, 그쵸? 그 다음에 2 루트 3은 얘는 2예요. 여기 2 루트 3은 루트 12와 같죠. 둘 중에 뭐가 더 크냐? 12쪽이 더 클 거 아닙니까? 즉 얘가 음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둘을 뺐더니 음수가 나왔어. 즉 이런 경우에는 B 쪽이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뭐 루트 18이 대충 4점 뭐뭐뭐고 얘가 3점 뭐뭐뭐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아무것도 안 풀립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둘을 빼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자, 4, 5번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쉽시다. 너무 오래 저기를 했네. 오늘 이 참수 이거 할 수 있으려나? 해야 되는 게. 자, 4번 여기도 빨리 해볼게요. 루트 12 플러스 4고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147 마이너스 4입니다. 147? 인수 되긴 되는구나. 되네. 자, 그러면은 여기 얘를 A, 얘를 B라고 하면 간단하게 보면 여기는 2 루트 3 플러스 4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147은 3 곱하기 49라서 7 루트 3 빼기 4 이렇게 나와요. 이건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147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150 빼기 3이잖아. 그래서 3 곱하기 50 빼기 3 이렇게 해서 3 곱하기 49니까 이렇게 루트하면 49가 7의 제곱이죠. 따라서 7 루트 3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괜찮나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도 뭐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거를 머릿속에서 돌려놓고 이렇게 쓰는 거랑 실제로 내가 계산을 할 때 뭐 순으로 써서 147을 뭘로 나눠지려고 고민하는 거랑은 시간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이런 데서 1초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저랑 여러분들이랑 우리는 이런 계산을 지금 여기 최소한 여기서 5-6번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랑 여러분이랑 여기서 문제 풀 때 10초, 15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거보다 사실 더 나겠죠. 그치? 그러면은 이 문제, 이 한 문제, 84번 문제 푸는 데만 여러분이랑 저랑 1분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1분 손해보는 거예요. 제가 1분 더 빠르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비교를, 경쟁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1분만큼 디메리트를 얻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럴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연습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다른 유튜브든 뭐든 아니면 학원에서 뭔가 약을 팔든 이런 거에서 저도 여러분은 약하는 입장이지만 수학은 그냥 연습하면 돼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뭔가 억울할 거예요. 아니 나도 수학 그만큼 해올 만큼 해왔는데 왜 하면 된다. 나 해보니까 잘 안 되던데. 근데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안에 디테일로 하고 들어가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빠르게 해야 되더라 이거지. 정말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면은요. 저는 그런 고민까지 해봤어요. 9구단을 내가 얼마나 더 빠르게 외워야 되더라? 9999 하면은 0. 누군가는 0.1초 만에 81 이렇게 할 거고 누군가는 0.05초 만에 9981 하고 외칠 겁니다. 그것 차이도 많이 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런 때 막 19단까지 외우고 이러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계산 속도를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 이런 거랑 연관이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결국 시간 경쟁을 하는 시험이란 걸 하고 있어서 그래요. 잡소리가 너무 길어진다. 빨리 해봅시다. A 빼기 B를 해보죠. 그러면 2루트 3 플러스 4, 그 다음에 여기 7루트 3 빼기 4 이렇게 되어 있다. 자, 둘이 빼주면은 여기는 8 마이너스 5루트 3입니다. 8은 루트 64고요. 5 루트 3은 루트 75일 겁니다. 그럼 둘 중에 어디가 큽니까? 75쪽이 더 크죠? 따라서 얘가 음수가 되겠다. A-B가 음수니까 B쪽이 더 크게 되겠군요.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그럼 1, 2, 3, 4번이 다 B쪽이 크니까 답은 5번이기야 할 텐데 그래도 5번을 예의상 해주긴 해야 되겠죠. 그치? 루트 10 플러스 1이랑 그 다음에 루트 90 마이너스 6입니다. 자, 얘도 빠르게 계산을 해주면은 여기는 그 A는 건드릴 게 없고요. B 쪽이 3루트 10 마이너스 6일 겁니다. A 빼기 B를 해주면 루트 10 플러스 1 마이너스 3루트 10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은 7 마이너스 2루트 10 이렇게 될 겁니다. 7은 루트 49와 같고요. 2 루트 10은 루트 40과 같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디가 더 크냐? 7 쪽이 더 크죠? 그치? 7 쪽이 더 크니까 얘가 양수일 겁니다. A 빼기 B를 했는데 양수더라 그러면 A 쪽이 더 큰 게 되겠죠.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여러분이 제가 1시간, 좀 더 1시간 아니라 30-40분 떠들었는데 그 중에서 전 요 문제라도 알아가면 여러분한테 되게 큰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여러분이 좀 자주 틀리는 유형이라서 그래. 오케이? 이거라도 알아갔으면 좋겠다. 좀 쉬었다가 자, 한번 이제 세 문제 빨리 하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85번이에요. 루트 16 이렇게 쭉 복잡한 식이 되어 있는데 사실 85번에서는 자주 쓰는 게 이거죠, 여러분. 어떤 수를 제곱하고 A를 하면은 제가 뭐라고 외우라고 했냐? 절대값 A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절대값 안의 값이 양수라면 얘는 그냥 A로 나올 것이고 절대값 안의 값이 음수라면 마이너스 A로 나오게 될 것이더라. 괜찮나요? 그치? 요거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루트 16은 4의 제곱의 루트니까 절대값 4라서 4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괜찮아요? 그치? 자, 요거는 그냥 고지고대로 한번 써.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는 곱해져서 사라지고 결국 얘는 루트 2분의 1의 제곱이 될 거예요. 괜찮아요? 루트 2분의 1 곱하기 루트 2분의 1은 그냥 안에 게 그대로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약간 이제 비교되는 게 뭐였냐면은 루트 A를 전체 제곱하더라. 얘는 그냥 A예요. 얘랑 조금 구별이 되죠. 괜찮아요? 그치? A를 먼저 제곱하고 루트를 취하느냐 루트 A를 먼저 루트를 취하고 나중에 제곱하느냐 요거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 이런 사실만 알아주시면 좋겠다. 자, 여기는 마이너스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절대값 여기 어떤 수의 제곱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6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6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도 어떤 수를 제곱하고 먼저 루트니까 여기도 절대값 5분의 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고요. 이렇게 하면은 앞에 거 계산해주면 2, 뒤에 거 계산해주면 15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는 답이 마이너스 13하고 나오게 되겠다. 괜찮나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다음에 87번 보겠습니다. 87번도요 지금 이 식 그대로만 보면은 뭔가 공통 부분이 안 보여요. 하지만 이런 것도 이렇게 바꿔주면 조금 더 좋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우리가 묶어줘야 될 게 뭐냐 이런 거란 말이죠. 얘네들의 공통점이 뭘까? 비슷한 점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이제 눈치는 챌 거예요. 근데 정확하지 않을 때 저는 항상 문자 앞에 음수가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고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되겠죠. 왜 그러냐? 사실 여러분 이런 건 많이 해봤을 거예요. 이런 건 봤을 건데 이 식을 똑같이 유지하고 싶으면 결국 1을 곱해야 되잖아. 괜찮아요? 1을 곱해야 되는데 여기는 제 앞부분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했어요. 그러면은 말하자면 이런 거잖아. A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 A로 만들었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는 유지할 때 결국 마지막 결과를 A로 만들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은 앞에다가 한 번 더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마이너스 1 곱해 마이너스 1에서 A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 가시나요?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 결과 어떻게 되냐? 여기는 마이너스 2B고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1 조금 더 이제 순서를 굳이 억지로 바꾸면 이런 식이 될 텐데 저는 문자를 앞에 쓰는 걸 좋아하니까 a 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치? 뒤에는 그대로 쓰고요. 이러니까 공통 부분이 생기더라 이거지. 그래서 공통 부분이 생기는 a 제곱 마이너스 1을 묶어주면은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b 플러스 5 이렇게 되더라. 괜찮나요? 그치? 그래서 이거 문제가 보기가 있던가?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자 여기 그 다음에 요걸로 끝이 아니죠. 여기 이거 묶어졌다. 그래서 끝이 아니고 얘가 합차 공식이니까 a 제곱 빼기 1의 제곱해서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1 요거 순서는 상관없고 여기서도 요거 순서를 둘이 바꿔서 5 마이너스 2b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다. 괜찮나요? 그래서 요거의 답은 몇 번이냐? 87번 5-2b니까 2번처럼 나오게 되겠네요. 오케이. 자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 99번 같은 거 어떻게 푸느냐라고 하면은 여기 한쪽에 결국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는 뭔가 x 플러스 a의 제곱이 b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꼴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괜찮아요? 한쪽에는 x의 완전 제곱, 한쪽에는 다른 숫자만 이렇게 두고 싶은 거니까 여기서 4를 나눠줘서 x 플러스 a의 제곱은 4분의 b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 루트를 취해줍니다. 그러면 루트 x 플러스 a의 제곱은 루트 4분의 b더라. 근데 여기 좌변 우리가 앞에서 본 거다. 그치? 어떤 식이든 숫자는 제곱하고 루트를 취하면 절대값이 된다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 절대값을 없애는 좋은 방식 중에 하나가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 절대값 a가 3이더라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얘를 빠르게 어떻게 푸느냐? 절대값을 없애는 대신에 절대값의 반대편 항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더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괜찮나요? a가 3이어도 될 거고 마이너스 3이어도 될 테니까 괜찮나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풀어주면은 절대값을 없애는 대신에 반대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x는 하고 정리를 해줘.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b가 되겠다. 요게 요거랑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a가 2여야 되고 그 다음에 4분의 b가 3이어야 되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b는 12더라.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더라. 그래서 a, b의 곱은 마이너스 24하고 나오게 되겠죠.
이런 것도 익숙하게 해주시면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 이참에 한번 복수 좀 해볼까요? 일반적인 2차 방정식 어떻게 됩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여기에 근의 공식 어떻게 되죠? 근의 공식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기억나시죠? 그치? 그걸 뭐 사실 이렇게 풀라는 건 절대 아닌데 얘를 싹 전개한 다음에 근의 공식에 넣어서 얘 모양이랑 같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하겠네요. 그치? 근데 그거는 좀 미친 짓에 가깝고 그치? 그 솔직히 그 좀 비효율적인 짓입니다. 사실 이렇게 가는 게 우리가 근의 공식을 흉내내는 과정이라서 이렇게 가는 걸 좀 선호를 하겠다. 하지만 근의 공식도 알아만 두자 이런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한 거 쭉 복습 좀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할 거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거 지금 다 못 푼 친구들도 이거 혹시 못 푼 친구들 아까 누구 있었지? 뭐 어쨌든 저한테 그 틀린 거 번호 앞에 적었죠. 그래가지고 저한테 좀 주세요. 못 푼 친구는 그 어차피 채점 안 됐을 테니까 일단 저한테 주시면은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왜 이걸 걷냐면은 그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들 각 문제별로 이제 그 틀렸는지 맞았는지 여부를 여기 다른 거에다 저장을 해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틀린 문제나 이런 거 위주로 좀 체크를 해주려고 해서 그래요. 뭐 못 적어도 괜찮아. 그런 다음에 수요일까지 그 삼각비랑 원 이것도 다 해오시면 참 좋겠고요. 이거 쌍비 원 다 됐지? 다 됐으면 줘도 돼. 혹시 삼각비랑 원도 다 됐으면 주셔도 됩니다. 채점이 안 된 거지? 이거 내가 채점할 테니까. 틀린 거 표시만 잘했으면 괜찮아. 혹시 삼각비랑 원도 다 해가지고 내실 분 있나요? 삼각비랑 원도 다 내실 분들은 저한테 주시면 제가 미리 체크하면 도움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여러분 3학년 1학기 그 공식 한번 3학년 1학기 개념원리 책 한번 펴주세요. 페이지는 162쪽입니다. 자, 이제부터 2차 함수 단원을 나갈 거예요. 당연히 2차 함수는 2차 방정식이랑 비슷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생각해줘요. 우리가 요걸 좀 알았어요. 우리가 2차식이라고 앞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2차식은 무엇이냐? 예를 들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까지만 있고 등호가 없는 이런 걸 우리가 2차식이라고 하죠. 괜찮아요? 그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 2차 방정식이 되었다라고 하면 2차 방정식은 어떤 거냐? 3x 플러스 2는 0 이런 꼴이 2차 방정식일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그런 다음에 2차 함수 2차 함수는 여기 식에다가 얘를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게 2차 함수겠지요. 괜찮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2차식을 2차식은 우리가 뭘로 배웠냐면 얘를 마치 인수분해하는 그러니까 곱셈공식을 활용하거나 인수분해하는 걸 배웠어요. 괜찮아요? 그치? 그런 다음에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는 뭐 근의 공식이라던가 근의 공식이라던가 판별식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근의 개수 이런 걸 배웠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는 이런 걸 바탕으로 함수를 배우러 나갈 거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요. 사실 우리 이런 거를 우리가 2차 말고 1차에서도 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배울 때 그냥 1차식도 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뭐 3x-2 이런 것도 했다면은 3x-2는 0 이렇게 된 거 1차 방정식이겠죠.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y는 3x-2 이런 식으로 그 1차 함수 직선의 그래프 그리는 것도 역시 해봤을 거고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곧 중학교 수학이라는 게 결국 뭐냐? 방정식, 함수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발전해 가는 게 중학교 2학년 때 1차 방정식, 1차 함수 이런 걸 했다가 중학교 3학년 때는 2차식,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하면 뭘 하겠어요? 3차식, 3차 방정식, 3차 함수 이런 걸 하겠죠. 근데 그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만 하는 건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에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말고 그 3차 이상, 4차, 5차 뭐 이런 것도 하게는 돼요. 우리는 주로 고등학교에서 4차 정도까지는 다루기는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비슷한 그런 형태가 반복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걸 여러분이 아시면은 조금 더 수학 자체를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2차 함수 단원으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여기까지 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차 함수가 무엇이냐? 식으로 쓰면은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러니까 a, b, c가 이제 개수들이고 뒤에 y는 하고 붙어있는 이런 식이다. 괜찮아요? 그런데 2차여야 되니까 2차항이 무조건 살아남아 있어야 되잖아. 여기 a가 절대 0이 되면 안 되겠더라. 뭐 이런 거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 2차 함수에서 가장 간단한 거부터 살펴봐야 돼요. 가장 간단한 거는 y는 x제곱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오케이. x제곱. 자, 얘는 우리가 2차 함수, 특히 함수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은 그래프를 그리는데 관련했어요. 우리가 1차 함수 배울 때 이렇게 직선의 방식 그려서 이런 거 했었잖아. 지나가는 사분면이 어쩌고 막 이런 거 했던 것처럼 2차 함수도 이런 거에 그래프, 이게 y는 뭐 ax 플러스 b 이렇게 했던 것처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를 찾으러 갈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서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죠. 그치? 지나는 점을 한번 생각해보면 x에다 0을 넣으면 당연히 0,0을 지날 겁니다. 이거 너무 당연하죠? 그치? 그리고 1,1을 이거 사이에 뭐 하나만 더 해보자. 하나만 더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2분의 1, x가 2분의 1이면 y 값이 몇이겠습니까? 4분의 1이겠죠? 괜찮아요? 그치?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지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 하면은 1,1을 지날 거고요. 2,4, 3,9 이런 식으로 찍히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근데 제가 양수 쪽만 얘기해서 근데 음수쪽도 한번 얘기해보면은 예를 들면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은 여기 제곱하면 그냥 4분의 1이 되겠네. 괜찮아요? 그치? 마이너스 1이라고 치면은 여기는 1이 될 거. 마이너스 2라고 치면 4. 마이너스 3이라고 치면 9. 오, 그러니까 뭐야? y좌표표를 항상 보면은 뭐 다 무슨 수야? 0 이상인 수들밖에 없죠. 괜찮아요? 그치?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요거를 한번 이제 그려볼 때 좌표축을 그려보고 각각의 지나는 점을 한번 점을 찍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0,0 원점을 지날 거고요. 여러분 여기가 1 이렇게 있을 때 여기 2분의 1은 2분의 1, 2분의 1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4분의 1에 찍히겠죠. 괜찮아요? 그치? 그런 다음에 1,1에 정확히 이렇게 찍히게 될 거고 그런 다음에 2,4 훨씬 더 올라가는 그리고 3,9 항상 더 올라가는 식으로 찍히게 될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어도 여기랑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어도 똑같이 4분의 1로 찍힐 거고 마이너스 1을 찍혀도 똑같이 마이너스 1,1 이렇게 찍힐 거고요. 괜찮아요? 내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렸네. 그래서 여기 y는 x축 그래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를 쭉 이어주면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도 정확히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 괜찮아요? 우리는 이런 모양을 이렇게 y는 x축 그래프를 그렸고 이런 모양을 뭐라고 하냐? 포물선이라고 합니다. 왜 포물선이냐면은 얘를 뒤집어 봐요. 뒤집어 보면 이런 모양이 되죠. 그치? 이게 뭐냐면은 포를 쏜 모양이랑 비슷해요. 여러분 대포 같은 거 뭐 게임 같은 데서 많이 써봤겠지만 이렇게 휘용하고 날아가면 곡선으로 날아갈 거 아니야. 괜찮아요? 사실 이런 수학이 왜 발달했냐 하면은 옛날에 이제 군대에서 포를 쏠 때 이 포를 쏘면 어디로 날아갈지 상대한테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걸 계산을 할 때 수학이 쓰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군대에서 이런 그 포병, 이런 걸 쏘는 이런 거 장교는 수학을 엄청 잘해야 됐어요. 수학이 왜 발달했냐? 그것 때문에 발달한 거예요. 지금이야 컴퓨터가 알아서 다 해주지만은 어쨌든 이래서 포물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2차 함수는 포물선 형태고 자 얘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포물선은 어디론가 볼록해요. 괜찮아? 이렇게 하면 어디로 볼록하냐 얘는 아래로 아래 부분으로 볼록하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괜찮나요? 그치? 자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원점을 지나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포물선 특징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정확히 y축을 대칭으로 서로 좌우 대칭이죠.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에 특징 중에 하나가 y축을 기준으로 준 좌우 대칭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괜찮아요?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 x가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여기 1, 4분면 쪽에서는 x가 커질수록 y도 같이 증가하고 있지요. 괜찮아요? 그치? 근데 기울기는 그때그때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x가 0보다 클 때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더라.
이런 식으로. 근데 그 1차 함수에서는 여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어디나 똑같았는데 여기서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그때그때 기울기가 그때그때 달라질 거다 이거죠. 오케이? 뭐 이 기울기 얘기는 지금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x가 음수예요. x가 음수면은 여기 이렇게 점점 내려올 때 x 값은 점점 증가하는데 y 값은 점점 감소하고 있죠. 그치? x가 증가할 때 이때 y는 감소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괜찮나요? 오케이. 자, 요 정도 해보면 되고, 자, 그런 다음에 y축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는 걸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 정확히 그 y축이 대칭축이었는데 그 대칭축이랑 만나는 점이 있지요. 괜찮아요? 여기선 0,0이겠지? 0,0을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칭축이랑 여기서 y축이죠. 대칭축이 그 이참수랑 만나는 점이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거는 좀 알아만 두시고, 자 그러면은 요거랑 비슷하게 가장 또 간단한 게 뭐가 있냐? y는 마이너스 x 제곱이 있더라. 요것도 아까처럼 똑같이 해서 그려주면 어떤 모양이 되느냐? 얘는 요런 모양이 되겠죠. 그치?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포물선 이런 모양이 좀 더 맞겠죠. 괜찮아요? 그치?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어디로 볼록하겠습니까? 위로 볼록하지요. 그리고 여기 y축 대칭으로 좌우 대칭이다. y축 기준 좌우 대칭 여기는 안 변할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그리고 꼭지점이 대칭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0,0이 꼭지점이다. 이것 역시 변하지 않을 거고요.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여기 x가 아니고 이런 말은 조금 변할 겁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자 x가 0보다 클 때 0보다 큰 건 여기 1사분면이랑 4사분면 쪽이죠. 여기에서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x가 0보다 작은 2사분면 3사분면 여기서 3사분면밖에 없지만 이럴 때는 x가 증가할 때 이렇게 y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y도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나요? 예.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얘네 둘을 동시에 한번 그려볼게요. y는 x제곱을 그려보면은 y는 그냥 x제곱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되고 y는 마이너스 x제곱을 그리면은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얘는 정확히 어디를 기준으로 얘네는 어떻게 하면 겹치겠어요? 이렇게 x축을 기준으로 접으면 정확히 겹치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치? 이런 모양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되게 간단한 이차 함수 y는 x제곱,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소개였다. 오케이. 요거 얘기는 162쪽 책 보시면은 잘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음에 이제 진짜로 ax 제곱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ax 제곱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봐야 돼요. 여기에서 편의상 a가 양수일 때랑 a가 음수일 때 얘네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요. a가 양수니까 예시로 들면 y는 뭐 2x 제곱, 뭐 3x 제곱 뭐 이런 애들이랑 비교를 해보자 이거죠. 괜찮아요?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뭐부터 그려볼 거냐면은 제일 대표적인 예시로 y는 x제곱부터 그리고 시작할게요. 제가 y는 x제곱이다. 일단 이렇게 박아두고 시작할게요. 괜찮아요? 그러면 2x제곱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러분 2x가 지나는 점 한번 찍어보자. 아까 전에 x제곱 뭐 1,1 뭐 2,4 뭐 이렇게 지날 거 아니야. 마이너스 1,1 뭐 이렇게. 괜찮아요? 그러면은 2x제곱은 1, 몇을 지나겠습니까? 한번 넣어봐. x에다 1 넣으면 y가 몇이야? 2겠죠. 그치? 그리고 2 집어넣으면은 몇이야? 2,8 지날 거예요. 괜찮아요? 그치? 이런 식으로 될 건데 1,1이 여기 있어요. 1,1이 여기 있는데 1,2는 당연히 얘보다 두 배 더 올라간 여기 있겠다. 괜찮아요? 그치?
그리고 2,4가 여기 있는데 2,4가 있는데 그럼 얘 2,8은 여기다 훨씬 더 위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괜찮아요? y는 2x제곱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여기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얘도 똑같이 0,0은 지나겠죠? 그치?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보자면은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지날 거고 여기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지날 거고 그래서 y는 2x제곱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그려보니까 이거 그림을 좀 못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될 거다 이겁니다.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좀 그린 게 y는 y가 아니라 무슨 g처럼 나왔네. y는 2x제곱일 것이다. 이렇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 x제곱에서 2x제곱이 어떻게 했어요? 조금 더 줄어들었죠. 말하자면 폭이 좁아진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근데 그리고 아까 전에 거랑 공유하는 건 여전히 어디로 볼록합니까? 아래로 볼록한 건 유지가 되는데 그 볼록한 폭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괜찮아요? 그러면은 3x제곱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뭐 일일이 하진 않지만 3x제곱은 더 줄어들겠죠. 그치? 4x제곱은 더 줄어들 거고요. 괜찮아요? 즉 a 값이 커질수록 a가 양수일 때 a 값이 커질수록 폭이 어떻게 된다? y축과 y축 기준을 대칭으로 하는 폭이 이차함수의 폭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 2x제곱 말고 약간 이런 식으로 상상해 볼까요? 얘가 예를 들어서 지금 y는 x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y는 2분의 1 x제곱을 해보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2분의 1 x제곱은 어떻게 되겠어요? a 값이 커질수록 폭이 줄어드는데 1 곱하기 x제곱이랑 2분의 x제곱 하면 a 값이 이건 더 작아졌잖아. 그치? a 값이 작다는 얘기 작아져서 폭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클수록 줄어들면 작을수록 늘어나겠죠. 괜찮아요? 2분의 1 x제곱은 여기서 어떤 식으로 될 것이냐? 이렇게 더 커지는 이런 모양이 될 것이다. 괜찮아요? 그치? 이런 모양이 될 것이다. 폭이 늘어나거나 줄어나거나 이런 걸 할 때 a 값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으면 음수일 때도 한번 똑같이 해볼까요? 자, 음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을 일단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좀 못 그려. 상관없어.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을 그리고 생각하면은 자, 마이너스 2x제곱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점에 각각에 지나는 점의 좌표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여기는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4 이런 식일 거예요. 뭐 하나만 더 해보면 여기도 마이너스 1, 1일 거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소리 이렇게 될 거. 아까 꼭지점은 0,0이겠죠? 자, 이렇게 돼 있을 건데 y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y는 마이너스 2x제곱 한번 생각해 볼게요. 괜찮아요? 그치? 그럼 마이너스 2x제곱은 어디를 얘도 0,0은 지날 거고요.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8, 그쵸? 그런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지나지 않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 점들을 찍으면 마이너스 1, 2는 여기 있을 거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은 여기 있을 거고 얘도 이렇게 있을 거고 그래서 그려보면은 y는 마이너스 2x제곱은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있어? 아까 y는 마이너스 x제곱보다 폭이 더 줄어들었죠. 괜찮아요? a 값은 y는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에서 마이너스 2로 점점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y 값, a 값은 점점 음수에서 줄어들었는데 폭은 더 줄고 있죠. 괜찮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랑 좀 생겨먹은 게 반대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a 값이 커질수록 줄어들었는데 여기서는 a 값이 더 작아질수록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좀 규칙이 반대죠.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좀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얘네 둘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게 여기 규칙을 살짝 수정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a 값을 이렇게 고쳐줘요. 절대값 a 값이라고 고쳐주시면 이해가 됩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여기 마이너스 2x제곱의 절대값 a 값은 그냥 2가 되죠. 그치?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의 절대값 a 값은 1이 되고 얘가 얘보다 커졌으니까 2가 1보다 커졌으니까 폭이 더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규칙은 a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항상 맞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따라서 이 규칙을 아까 전에 배운 걸 약간 수정을 해서 그냥 a 값이 아니라 절대값 a의 값이 커질수록 그 폭이 줄어든다. 이렇게 써주시면은 양수든 음수든 언제나 맞는 규칙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 번만 비교를 좀 해볼게요. 이걸 같이 그려보면은 뭐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편은 아닌데, 자 y는 x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좀 더 넓게 그릴 걸 그랬어. y는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그리면 아까 얘네들이 하면 정확히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 그랬어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2x제곱과 y는 마이너스 2x제곱을 그러면 2x제곱은 여기에 2배씩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제곱도 이렇게 그려지고 얘네 마이너스 2x제곱과 2x제곱도 서로 x축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올 것이다. 이해가십니까? 지금 얘기한 게 거기 163페이지의 4번 이야기입니다. 괜찮을까요? 개념을 제가 안 껐어? RPM이네. 그래서 이런 모양 각각의 이제 a 값의 절대값이 같으면은 서로 이렇게 대칭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 이런 경우 얘네 어쨌든 간에 a가 양수가 음수가 간에 이런 경우에 대칭축은 항상 어딥니까? 선대칭하는 축은 항상 y축이죠. 괜찮아요? 그치? 이런 거랑 꼭지점 요 대칭축이 만나는 점은 항상 0,0이지요. 괜찮아요?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거기 그 설명에서 여러분 163페이지 중간에 읽어보시다 보면은 163페이지 4번에 5번 내용 한번 보세요. y는 ax제곱의 그래프와 x는 서로 대칭이다. 요 밑에 참고라고 되어 있는데 a 값이 무엇을 결정해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고 a의 절대값이 그래프의 폭을 결정한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폭을 결정한다. 폭이 줄어든다라는 거를 조금 나중에 문제에서 배우겠는데 뭐라고 얘기도 하냐면은 y축에 가까워진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y는 x제곱이랑 2x제곱 비교해보면은 여기 똑같은 쪽에서 y축에 점점 다가가고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y축에 다가간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 폭이 줄어든다는 말을 y축에 다가간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건 문제에서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알아두면은 어려울 거는 없다. 자, 뒤에 164쪽에 개념원리 확인하기는 한번 해보시고요. 요거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은 넘어갈게요. 풀려고 했는데 너무 풀기가 딱히 풀 필요가 없네. 자, 이렇게 해서 핵심 문제 익히기로 한번 빠르게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중 2차 함수인 것은 1번 y는 x-3 2차 함수려면 2차항이 있어야 되잖아. 그쵸? 그치? 얘는 그러니까 굳이 이름을 붙이면 뭡니까? 1차 함수이죠? 그치? 그래서 얘는 아닐 거고요. 2번 y는 2x제곱 마이너스 3x 얘가 2차항도 살아있고 y는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우리가 아는 2차 함수일 것이다. 괜찮나요? 이제 2번이 답이 될 거고 나머지도 한번 해봅시다. y는 3x 세제곱 마이너스 4예요. 그치? 자, 얘는 그러니까 몇 차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x의 최대차 수가 3차잖아. 그래서 얘는 3차 그리고 y는 x에 대한 식이니까 3차 함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치? 그런 다음에 4번 4번 같은 경우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딱 보면은 x에 대한 2차식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2차 함수처럼 보이긴 하는데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를 계산하면 이렇게 될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서 얘를 계산해주면은 y는 2x 마이너스 1 이렇게만 딸랑 남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첫 보기에는 2차 함수처럼 보이긴 하는데 실상 계산하니까 얘는 1차 함수밖에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x제곱항이 사라지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제 다음에 5번도 비슷하게 계산해 보면은 4번, 5번이 좀 헷갈릴 만한데 5번도 끝까지 계산해 주면은 x 플러스 1,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제곱 얘도 계산해 주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에서 빼기 x제곱 해서 3x 플러스 2 이렇게만 남기 때문에 그 1차 함수가 되지 2차 함수는 아닐 것이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답이 2번 뿐이 되겠다. 이런 거 생각해 줄 수 있고요. 자,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 아니다. 요거는 괜찮을 것 같다. 자, 확인 3번은 저랑 좀 해볼게요. 확인 3번. 자, 여기에서 y는 2x제곱 마이너스 x ax 플러스 5 플러스 8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얘를 싹 다 전개를 해줘 봅시다. 싹 전개를 하면은 2x제곱 마이너스 a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8 이렇게 되겠네요. 정리해주면 2 마이너스 a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8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냥 계산이니까. 자, 근데 얘가 2차 함수가 돼야 돼요. 자, 함수의 조건은 y는 x에 대한 식이니까 괜찮아요. 이건 만족을 하는데 2차라고 되어 있으니까 2차항이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야. 즉 2-a 2차항의 개수가 0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식으로 어떻게든 살아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a는 2가 아니면 되겠다.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답은 아마 3번의 답은 5번처럼 될 거고요. 자, 다음 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2차 함수의 함수값입니다. 자,2차 함수를 우리가 함수를 fx라고 쓰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게 y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보면 되고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여기에서 f1이랑 더하기 f 마이너스 1 더하기 f1이구나. f-1 더하기 f1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했어요. 자, 얘는 우리가 원래 식이 fx였잖아. 그러면 얘는 뭐냐면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f1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 x에다가 1을 대입했다 이런 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은 2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5 요게 f-1일 거고요. 그 다음에 f1 값은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2 곱하기 1의 제곱 빼기 3 곱하기 1 더하기 5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괜찮나요? 그럼 이거는 그냥 계산해주면 되죠. 여기 계산해주면 2 플러스 3 플러스 5 여기는 2 마이너스 3 플러스 5 이거를 끝까지 계산해주면 답은 14하고 나오게 되겠다. 자, 다음에 핵심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y는 3x 제곱의 성질의 그래프래요. 자,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그냥 y는 x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할 때 3x 제곱의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었을까? 1보다 3이 더 커지니까 폭이 더 줄어드는 이런 형태일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이런 걸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고 풀러 가보자. 1번 꼭지점의 좌표는 0,1다. 대칭축은 여전히 y축이니까 걔랑 만나는 점은 0,0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여러분 외워주세요. 여기에 지금 요 3x제곱의 대칭축은 뭡니까? y축이죠. 괜찮아요? y축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인데 여러분 y축에 지나는 점들 하나하나 해볼래요? 뭐 0,4도 있고 0,3도 있고 뭐 이런 식이죠. 괜찮아요?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고 물어보면은 x 좌표가 0이에요.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서 x는 0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엇과 같냐면은 이게 y축과 같습니다. 즉 y축의 그래프가 뭐냐 하고 물어본다면 x는 0이라고 할 겁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이제 비슷하게 x축의 그래프를 그려봐라. x축의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x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얘는 y는 0 하고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도 y축이 축이다 라고 하는 건 맞는 말이 되겠다.
이렇게 될 거고요. 얘가 아래로 볼록하다. 이렇게 아래쪽 볼록한 부분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아래로 볼록 이것도 참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마이너스 1,3을 지난다. 그치? 얘는 x에다 마이너스를 y에다 3 집어넣으면 성립하니까 참일 거예요. 괜찮아요? 다음에 5번 x가 음수일 때 x가 0보다 작을 때 즉 여기 2, 4분면에서만이죠. 여기에서는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감소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치?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x가 증가하면은 y도 증가하고 있대요. 이거는 틀린 말이죠. 그치? y가 감소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을 겁니다. 괜찮을까요? 확인 5번 지금 한번 해봅시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이제 이것처럼 그림을 그려볼 때 y는 마이너스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을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고 이제 판단을 해봅시다.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은 y는 마이너스 x제곱과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데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은 얘보다 폭이 더 커지는 이런 형태일 겁니다. 왜냐면 a값이 절대값 a값을 비교해봐야 되니까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2분의 1을 비교해서 2분의 1이 더 작으니까 폭이 더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축의 방정식은 y는 0이다. y는 0은 x축이라고 했죠? 축의 방정 대칭하는 축이 y축이라고 했으니까 1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아래로 볼록하다. 2번도 틀렸어요. 어디로 볼록합니까? 위로 볼록하죠? 그치? 다음에 점 마이너스 2,2를 지난다. x에다 마이너스 2 넣어보면은 y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서 3번도 틀린 걸 거고 4번 지금 여기 그래프 그려보시면은 3,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지난다. 괜찮아요? 그치?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 지금 여기 부분이죠? 이렇게 돼 있을 때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하더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답은 4번, 5번이 맞게 되겠다. 괜찮나요? 그치? 자, 다음에 4번입니다. 자, 4번에서 요 말이 제일 중요하죠. 폭이 가장 넓은 것은 폭이 가장 넓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일단 폭이 넓다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y는 ax 제곱에서 절대값 a의 값이 값이 뭐하다. 아까 폭이 a 절대값 a가 클수록 어떻다 그랬어? 클수록 폭이 줄어든다고 했죠. 괜찮아요? y축에 가까워지게 줄어드는 거야. 근데 그러면 넓어야 되면 오히려 그 반대여야 되겠죠? 그래서 a 값이 가장 작다. 이렇게 이야기를. 폭이 넓다라는 말은 절대값 a가 작다. 폭이 좁다라는 말은 절대값 a의 값이 가장 크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것도 한번 적어주세요. 폭이 좁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온다는 건 얘는 절대값 a의 값이 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괜찮나요? 폭이 넓냐 좁냐 이런 거에 대한 차이가 이렇게 절대값 a에 대해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문제에서 원하는 게 절대값 a의 값이 가장 작은 걸 구해야 되니까 1번부터 5번 중에 절대값 a가 가장 작은 게 뭡니까?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왜냐면 3분의 1이 절대값이 가장 작죠. 자, 그럼 확인 6번 여러분 폭이 좁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어떤 a 값에 어떤 순서로 해야 돼? 확인 6번이에요. 확인 6번은 폭이 좁은 것부터 나열하고 했으니까 절대값 a의 값이 큰 것부터 나열해야 되겠죠. 괜찮아요? 오케이. 그거 한번 써주시고 확인 6번 지금 한번 써봅시다. 순서대로 어떻게 되는지. 자, 6번은 아까 얘기했듯이 절대값 a가 큰 거부터 나열해야 되는 가장 큰 게 뭡니까? 리을 2가 가장 크죠. 그치? 그 다음으로 큰 거는 1 그쵸? 기억이 그 두 번째일 거고 그 다음에 1 다음으로 절대값이 있는 건 마이너스 3분의 2 디귿일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니은 미음 순이겠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밑에 이것만 쓰면은 얘는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가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2,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할 건데 여기 절대값 순으로 이렇게 해보면은 크기가 정확히 이렇게 되겠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절대값 A가 가능한 거다. 자 5번입니다. 자 y는 ax제곱이랑 y는 마이너스 ax제곱의 그래프의 관계. 자 y는 3분의 2x제곱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럼 우리는 항상 기준이 되는 게 y는 x제곱이에요. 그치? 얘보다 y는 3분의 2 x제곱은 어떤 식이 될 거냐? 폭이 더 어때요? 1이랑 3분의 2가 3분의 2 쪽이 더 a 값이 작죠? a 값이 작아졌다는 얘기는 폭이 더 넓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3분의 2 x제곱은 조금 더 이렇게 퍼져 있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어. 말하면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한 거예요. 괜찮아요? 그치? 그러면 접었다 폈다 하면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제가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 괜찮아요? 얘는 지금 얘랑 무슨 관계일까? x축 대칭인 이런 관계일 건데 위로 볼록하죠 여러분. 위로 볼록하다는 얘기는 아까 여기 x제곱에 있는 여기 값이 음수라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x축 대칭이다 라는 말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값 a가 같고 부호가 반대다.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주세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그렇다면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3분의 1이랑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려면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2 x제곱이어야 될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x축 대칭이다 라는 말은 이렇게 절대값은 같지만 y값의 부호가 반대더라. 그러면은 여기 여러분 확인 7번에서요. 제가 다 풀진 않겠지만은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랑 x축의 대칭인 그래프까지만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x축의 대칭인 그래프 그거는 뭐겠습니까? x축의 대칭이란 거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절대값 마이너스 4분의 1이랑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같으려면은 y는 4분의 1 x제곱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것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어렵진 않아요. 자, 다음에 6번입니다. 자, 6번부터 이제 조금씩 쉬워져. 이제 식을 넣는 거랑 비슷하거든. 자, y는 ax제곱의 그래프가 2, 마이너스 8을 지나고요. 마이너스 1, b를 지난대요. 되게 간단한 연립방정식일 겁니다. 자, x에다가 2, y에다가 마이너스 8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은 a 곱하기 2의 제곱 이런 식이 하나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1, b를 집어넣으면 b는 a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런 식의 연립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괜찮아요? 그치? 별로 어렵지 않아도 돼요. 자, 얘는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니까 마이너스 8은 4a 그 다음에 얘는 b는 그냥 a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A랑 B랑 모두 마이너스 2더라 이렇게 금방 나오게 되겠네요. 괜찮아요?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답은 마이너스 4 하고 나오게 되겠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있는 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다. 딱히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럼 확인 8번에서는 뭐 6,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이러면 A 값 구할 수 있겠죠? 그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다. 자, 그런 문제가 이제 비슷하게 7번이 있습니다. 바로 7번 넘어가 볼게요. 자, 7번 넘어가 보면은 여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 점이 마이너스 1, 3을 지난대요. 내가 그림을 조금 못 그려서 마이너스 3 소리. 자, 그럼 여기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고 그래프가 y는 ax 제곱이래요. 그러면 ax 제곱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집어야 되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1, y 대신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은 a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3은 a 이렇게 되니까 a가 바로 마이너스 3이라서 우리가 원하는 건 y는 마이너스 3x 제곱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건 그냥 계산 되게 간단한 계산 같은 거니까.
그래서 뭐 확인 8, 9번은 제가 따로 안 해도 금방 풀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빠르게 넘어갑시다. 앞으로 20분 남았는데 여기 설명을 조금만 해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차함수에 대해서 감을 잡았다면은 이제 우리는 이 이차함수를 조금씩 복잡하게 해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복잡하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내용들이 조금 더 추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는 이제 뭘 했냐면은 y는 ax 제곱꼴은 다 그림을 그리고 뭐 계산도 할 수 있게 배웠어요.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이 다음 쪽 170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y는 ax 제곱 플러스 q 이런 식이 나와요. 그리고 조금 넘겨보면은 그 몇 쪽이냐? 175쪽으로 가보시면은요, y는 a의 x-p의 완전제곱 이런 식으로 좀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뭔가 ax제곱에서 뭔가 뒤에 추가되거나 x쪽이 좀 바뀌거나 이렇게 됐겠지, 그치? 그러면은 요 네 번째 단원에서는 뭐가 나오겠어요? 얘네 둘을 합친 게 나오겠죠? 그치? 그래서 마지막 단원에서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계속 말하자면 베리에이션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걸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y는 ax 제곱 플러스 q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다 문자 집어넣는 게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숫자로 한번 바꿔서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우리가 되게 간단한 예부터 한번 해봅시다. y는 x제곱 플러스 1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랑 비교될 만한 게 뭐가 있냐? 우리는 y는 x제곱 이렇게 비교해보면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그러면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자. y는 x제곱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y는 x제곱 플러스 1은 어떻게 되느냐? 얘가 지나는 점을 아까처럼 똑같이 한번 써보자고. 0,0 지날 거고요. 1,1 지날 거고, 2,4 지날 거고, 마이너스 1,1 지날 거 등등등 이렇게 나올 거예요. 괜찮아요? 그치? 자, 그러면 y는 x제곱 플러스 1은 어디 지나갈 것이다? x에다 0 넣어봐. 0,1을 지나겠죠? 그치? x에다 1 넣으면 1,2를 지날 거고요. x에다 2 집어넣으면 2,5 뭐 이런 식으로 지날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도 집어넣어 보면은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도 나오게 될 거고요. 괜찮아요? 자, 각각의 점들 한번 표시해 보면은 0,0이 0,1로 올라갔어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1,1이 1,2로 올라갔어요. 괜찮아? 그치? 2,4가 2,5로 올라갔어요. 즉 무슨 말이냐? 정확히 한 칸씩 말하자면 1씩만 정확히 올라갔다 이겁니다. 요 1이 여기 플러스 1만큼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겠지요. 괜찮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1,1도 이렇게 마이너스 1,2 이렇게 올라갔을 거고요. 그래서 y는 x제곱 플러스 1은 어떤 식이냐?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 파란색이 y는 x제곱 플러스 1일 거예요. 똑같은 점보다 다 어떻게 됐느냐? 똑같은 점들이랑 이렇게 똑같은 점들에서 비교해보면 정확히 1만큼씩 더 위로 올라갔을 것이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성질이 어떻게 되느냐? 자, 자, 얘는 일단 어디로 볼록합니까? 아까 전에 y는 x제곱은 아래로 볼록했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y는 x제곱을 한 칸씩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린 거야. 그런다고 해서 어디로 볼록한 게 안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죠. 얘는 똑같이 아래로 볼록합니다. 그리고 대칭축이 여전히 y축에 대해서 대칭축입니다.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는 대칭축이 y축이에요. 이건 역시 안 바뀝니다. 지금 여기 두 개는 y는 x제곱과 같은 성질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요것도 요것도 똑같이 이거 3번까지도 이제 같은 성질인데 이런 걸 겁니다. a가 아니라 x가 0보다 크면은 뭐 x가 증가하면은 y도 증가하고 뭐 이런 거 괜찮아요? 앞에서 했던 거죠?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더라. 그렇지? x가 0보다 작으면 x가 증가하는데 y는 감소하더라. 이런 것까지가 y는 x제곱과 같은 성질을 지닙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요게 달라질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냐? 색깔이 좀 안 나와.
무엇이 달라지냐? 꼭지점이 달라질 것이다. 자, 아까의 꼭지점 y는 x제곱의 꼭지점은 대칭축이랑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라서 0,0이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y는 x제곱 플러스 1의 꼭지점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대칭축이랑 대칭축 y랑 여기 점이 만나는, 즉 여기 점으로 옮겨갈 건데 꼭지점이 0,1 하고 바뀔 것이다. 괜찮아요? 이거는 아까 y는 x제곱이랑 비교해서 분명히 다른 점일 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근데 여기 1에 해당하는 게 뭐냐? 여기 플러스 1만큼만 요 값이랑 정확히 같더라. 괜찮나요? 그래서 이런 거 볼록하고 대칭축이고 뭐 이런 감소 증가 여부는 여기 뒤에 플러스 몇이 안 붙은 거랑 완전히 똑같은데 꼭지점이 달라졌다.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는 얘를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y는 x제곱 플러스 1은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요 말이 중요합니다.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좀 이제 문자, 아까 전에 제가 지금 간단한 숫자를 넣어서 했는데 이걸 이제 좀 간단하게 그 문자로 바꿔서 해봅시다. 자, 그러니까 여기 요 말을 조금 더 확장해서 y는 ax 제곱 플러스 q는 여기에 q 플러스 q가 없는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그래서 몇 개 예시를 좀 들어봅시다.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책에는 없는 내용이라서. 자, 우리는 이제 y는 2x 제곱 마이너스 3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y는 2x 제곱은 어떻게 그려질 것이냐? 조금 더 폭이 좁게 뭐 이렇게 그려졌어요. 대충 그렸습니다, 제가. 정확한 거는 뭐 이렇게 하면 나올 테니까. 그런데 얘를 2x 제곱 마이너스 3 뒤에 마이너스 3만큼 어떻게 한 거예요? y축으로 내린 거예요. 즉 3칸만큼 여기가 0,1 꼭지점이었잖아, 그치? 얘를 하나, 둘, 셋 내린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내리고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내려서 그래프가 요런 모양이 되겠더라, 이런 거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그린 게 y는 2x제곱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하나만 더 예시를 들어볼까요? 얘는 y는 마이너스 2x, 그냥 x제곱이라고 하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원래 y는 마이너스 x제곱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4칸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즉 그 가로 방향으로 4칸만큼 내려가요. 여기 꼭지점이 원래 0,0이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내려서 새로운 꼭지점이 0,-4가 된 거고 나머지도 다 모두 4칸씩 내려가서 이런 모양이 되겠더라 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위로 볼록한 거라던가 뭐 증가 감소 여부 이런 거는 다 똑같고 괜찮아요? 그치? 자, 그럼 여기의 꼭지점은 몇 콤마 몇이겠어요? 여기의 꼭지점은 0,-3 이렇게 되겠다. 괜찮아요? 그치? 대칭축은 뭐든 간에 y축인 거는 전혀 바뀌지 않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y는 ax제곱 플러스 q꼴은 뭐만 바뀐다? 꼭지점의 좌표만 바뀌었다. 꼭지점의 정확히는 y 좌표만 바뀐다. 이게 y는 ax 제곱과 다른 점인 거죠. 괜찮아요? 그치? 조금 더 자세히 쓰면은 y는 ax 제곱과 비교했을 때 다른 건 거의 안 바뀌는데 꼭지점의 y 좌표만 바뀌었다. 그래프도 당연히 바뀌게 했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 한 두 개, 여기 어차피 유형 4개밖에 없어요. 그치?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다 172쪽에 1번입니다. 자, 문제는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4x 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대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런 게 방금 나온 거잖아. 그치? 얘는 3만큼 즉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다? 요거는 딴 건 그대로 유지하면서 뒤에 플러스 3 이렇게만 붙여주면 되겠다 이거지요. 괜찮아요? 그럼 요거의 꼭지점은 똑같이 원래 여기 꼭지점이 0,0이었는데 3칸만큼 올라간 거니까 0,3 여기 q 값을 그대로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칭 축은 축의 방정식은 아까 대칭 축도 안 바뀌었죠? 대칭 축은 그냥 y축인데 y축이라고 쓰면 완벽하게 안 되니까 y축이 아까 직선의 방식이 뭐였죠? x는 0이라고 쓰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면 되겠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다음에 2번입니다.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의 그래프래요.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제곱을 그러면 대략 아이고 너무 좀 차이가 난다. 대칭이 좀 아니네요.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x제곱이에요. 자, 여기에서 모두 3칸만큼 올린 거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고 여기 꼭지점이 0,0에서 0,3 이렇게 바뀐 걸 겁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 파란색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아래로 볼록하다 틀렸죠? 위로 볼록하겠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x는 2다 아니죠? 축의 방정식은 y축이고 x는 0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3이다 아니죠? 0,3이죠? 자,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크니까 여기 y축이 오른쪽이에요. 여기에서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하고 있지요.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4번이 맞는 답이다. 괜찮습니까? 그치? x값이 증가한다는 건 x가 오른쪽으로 할 때 함수값이 이렇게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리고 5번이 왜 틀렸습니까? y는 마이너스 2x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다. 이게 틀린 거죠? 맞게 고치면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확인 2번 볼까요? 확인 2번 문제 풀 필요는 없고요. 그 식만 봅시다. y는 3분의 2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래요. 그럼 얘는 3분의 2 x제곱의 그래프를 y축으로 몇 만큼 이동한 거예요?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됐고 3번, 4번 빠르게 합시다. 어려울 건 없어요. 자, 여기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2분의 1 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2,3을 지난대요. 그러면은 여기에 q를 구하면은 꼭지점이 나오겠죠. 자,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다 x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신에 3 넣으면 어떤 식이 되겠느냐? 3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q래요. 그럼 계산해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q 이렇게 되니까 q가 5 하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식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5 하고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쉽죠? 그러니까 꼭지점이 어디냐? 아까 꼭지점이 여기 q 값이랑 같다고 했으니까 0,5가 되겠다. 괜찮나요? 요거는 별로 어렵지 않다. 오히려 개념적으로 어렵고 계산적으로는 뭐 한없이 쉬울 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다음에 얘는 4번은 그래프를 보고서 식을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여기가 3, 마이너스 5래요. 자, 그러면 여기 꼭지점이 몇 콤마 몇입니까? 하면 0, 마이너스 2예요. 괜찮아요? 그치? 꼭지점이 0, 마이너스 2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식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y는
ax 제곱 마이너스 2다. 여기 마이너스 2가 여기 q 값에 그대로 들어온 거죠. 괜찮아요? 하나 더 힌트를 잡자면은 요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죠. 괜찮아요? 위로 볼록하니까 여기 a 값이 음수겠구나. 이것까지도 좀 추측을 할 수 있겠다. 위로 볼록하냐 아래로 볼록하냐 차이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 a 값을 구하러 가야하는데 여기 점이 3, 마이너스 5입니다. 요걸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5는 a 곱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면 이제 9a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5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라고 쓸 수 있겠다. 어때요? 괜찮나요? 풀만하죠? 오히려 계산이 쉽고 개념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이 이차함수를 처음 봤기 때문에 어려운 거에 가깝지 실상 해보면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여기까지는 진짜로 쉽습니다. 근데 요 다음 시간에 이제 할 내용부터 아까 전에 x-p의 완전 제곱 여기부터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숙제가 별로 없네. 조금 슬픈 얘기인데 일단 여러분 개념 원리는 174쪽까지고요. RPM 한번 펴주세요.